적폐로 내몰더니 충격실상 공개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일단 지표를 하나 보시죠. 그 지표를 보면 그냥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외 자본 개발 사업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이 충격적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인 2001년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 때는 191건의 자원 개발을 했고요. 이명박 대통령 때는요 385건의 해외 자원 개발을 성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때 완전히 폭망했죠. 문재인 대통령 때는 거기서 더 폭락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하고 싶은데 지금 생태계라고 해야 되나요? 산업 기반이 완전히 붕괴해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7건밖에 안 됩니다. 진짜 최악이죠. 이게 나라를 무너뜨리는 기반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와 굉장히 트러블 많게 싸웠잖아요. 그중에 박근혜 정부가 최악으로 잡은 게 해외 자본 개발 사업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을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때는 적폐로 낙인 찍어서 그야말로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이라는 그 산업 자체가 붕괴할 정도로 완전히 꺼졌습니다. 5년 동안에 24건밖에 안 했으니까 완전히 붕괴된 거잖아요. 이렇게 붕괴가 되니까 여러분 조직도 없어지는 거고 전문 인력도 없어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자원 개발할 수 있는 네트워크라고 해야 되나요? 네트워크도 깨지게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2023년 어떻게 하든 이것을 회복시켜서 해외 자원 개발을 하고자 하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산업 자체가 붕괴됐기 때문에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안타깝죠. 실질적으로 예산도 보면 말입니다. 늘어났긴 늘어났지만 그 늘어난 예산이 그렇게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는요. 해외 자원개발 예산이 1조 7,015억 원이었습니다. 이게 김대중 대통령 때 처음 시작을 할 때 2001년 2,394억 원이었거든요. 이게 2020년에 완전히 고꾸라졌어. 521억 원으로. 해외 자원개발 자체가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2023년에 올리긴 올렸습니다마는 여전히 적습니다. 2,068억 원. 그러니까 말뿐인 거예요. 윤석열 정부도 사실 해외 자원 개발을 앞으로 더 실시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산을 보면 말뿐인 거예요. 늘긴 늘었습니다. 2020년에 521억보다는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나 산업 자체가 붕괴되어 들어서기는 불가능하다. 아예 그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해외 자원 개발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해야 합니다. 중국이 자원 개발을 공격적으로 하는 것보다 대한민국이 공격적으로 더 많이 해야 되고요. 일본이 자원 개발에 집중하는 것 그것보다도 우리는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해외 자원 개발을 이렇게 안 하니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해외에서 자원을 수입하는 총액을 보면 여러분도 좀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2019년에 1200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1628억 달러입니다.
4년 사이에 35.7%나 늘었습니다. 1628억 달러가 됐으니까요. 예,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그만큼 말입니다. 해외 자원은 석유든 가스든 광물이든 대한민국은 수출하는 만큼 그만큼 더 수입을 해야 되는 것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 겁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결국은 다 수입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해외 자원 수입 총액이 1628억 달러라는 건요, 여러분, 우리 돈으로 따지면 226조 3,700억 정도 되잖아요. 226조면 우리나라 총 예산의 3분의 1이에요. 우리나라 총 예산의 3분의 1이 해외로부터 우리는 수입을 하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수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자원개발 예산을 당연히 늘리고 또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정도면 진짜 충격적인 현상입니다. 세계적으로는 한번 볼래요, 여러분? 세계적으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세계적으로는 광물 자원 탐사 투자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69억 9,100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세요. 지금은 7년 사이에 82.6% 늘어났잖아요. 127억 6,400만 달러. 그러니까 세계는요, 자원 개발을 하기 위해서 돈을 계속 쏟아붓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은요, 오히려 말입니다. 예, 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비가 점점 줄어드는 게 현실이다. 저는 이게 참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시장을 잘못해서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접근하니까 그 생태계가 파괴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여러분 회복시키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여러분 기본적으로요, 자원 개발이라는 것은요, 어느 나라나 대부분 독점화를 점점 깨하고 있고요. 또 자원이 유한하잖아요. 무한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올라가요. 수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요, 석유든 가스든 광물 자원이든 자원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서 우리가 생산 원가를 줄이는 게 맞아요. 지금 그렇지 못하고 국가 지도자들이 멍청하게 멍 때리고 있는 동안 대한민국은 기초 체력이 무너지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중국이 오히려 더 강하게 자원 개발을 하는 걸 보면 우리는 도대체 국가 지도자들이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진짜로 많이 듭니다. 이대로면 망합니다. 망해도 폭삭 망합니다. 제발 생태계를 살려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한국자원개발거래소 같은 걸 만들어서 민간이 자원개발을 할 수 있게끔 정부가 밀어주는 그런 일을 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깝다, 그 생각을 계속 해봅니다. 이게 국가를 위해서 모든 것은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국가를 위해서 보지 않아요. 대부분 자기 패거리들을 위해서 보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대로라면요, 지금은 뭐 괜찮을지 몰라요. 아직까지는 자원에 대한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니까 지금은 문제가 안 될지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원은 유한하기 때문에 문제는 점점 심각하게 될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 미래 세대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미래 세대들은 더 경쟁이 열악한, 잘못하면 중국의 속국이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미래를 맞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한다는 뜻입니다. 제발 정신 바짝 차려서 시장을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게 참 안타깝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